자, 그러면 이 관상 얘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빵을 네. 만드셔요. 네. 얼마나 되셨나요? 빵 만드신 지? 한 28년, 한 30년 됐네요, 벌써. 30년이요? 네. 한 업무에서 30년 정도면 거의 장인 반열에 예, 이를 예. 정도로 많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 예. 오래되셨네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한테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네. 반죽서부터 계량 뭐 이렇게 하는 거. 빵이 커가는 과정, 빵이 또 오븐에서 익어가는 과정, 그 향기. 결국 빵이 주는 행복감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 오랜 기간이면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기억나는 그 빵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요, 좀? 많습니다. 재밌는 건 동물 캐릭터 빵도 있었고요. 아, 그 캐릭터 빵을 만드셨군요. 동물 모양 중에 이제 악어빵. 악어빵이요? 네. 악어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 그거는 이제 데코레이션 빵인데 네.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그냥- 악어 그럼 입이 나와요? 예, 맞아요. 그 색깔도 그렇게 맞추시고? 예, 예, 예. 그 케이크요, 보통 이렇게 좀 행사 같은 데 보면 크게 1단, 2단, 3단에서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밑에는 다 그냥 일단 플라스틱으로 된 고정이고 위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여지껏 주문받은 케이크 중에서 가장 컸던 케이크 어느 정도 케이크였어요? 7단 케이크였는데요. 7단이면 네. 그럼 그 양은 몇 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겠지만 한 2, 3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근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네, 맞습니다. 빵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빵 냄새 있죠? 예, 예. 아우,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 직업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들이 아빠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아. 때. 제 아내가 만든 빵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지만 또 제2의 즐거움, 제2의 행복 같은. 그렇죠. 제가 만들어서 얼굴도 모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하죠. 아유,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잔소름이 살짝 오면서 그 고객한테 너무나 감사.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빵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좀 재능이 있으셨나요? 네, 아주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요리를 참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갓집처럼 아주 큰 한옥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유복하신 예, 편이었네요. 예, 예. 주방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그 어르신들 이렇게 편견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주방에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엌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아, 어머님이 그 손끝의 맛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이제 음식 만드는 게 어렸을 때 한쪽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그리고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도 참 좋아. 이 빵 만드는 얘기에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취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취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참 흔치 않은 그런 취미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신만이. 아니, 어렸을 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만이, 네. 신만이 해가지고서. 네. 근데 지금 요즘에도 물론 계시긴 계시겠죠. 신만이. 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의학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보는 약초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도라지구나. 이게 더덕이구나. 그래서 취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년 4계절 중에 보통 그 신만이 활동하시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예요? 4월 20일 이후서부터 이제 고패삼이라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춘절삼, 고패삼이라고 그러는데 네. 봄에 나오는 삼, 그다음에 이제 늦가을에 이제 이파리가 다 지면서 그 가을삼이 있습니다. 늦가을삼. 그걸 최고로 치는 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패삼 올라올 때는 신만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이 이제 좀 있으면 고패삼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보다 신만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산삼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그 약초나 어떤 그 식물들에 대해서 좀 해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좀 해박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서적을 찾아보게 되니까. 그렇죠. 관심이 그쪽으로 예, 가니까. 예, 예. 신만이 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산삼을 캐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산삼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또 많이 부수적으로 많이 좀 가져오시겠네요. 일단 산삼을 캐게 되면은 산삼에만 보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싹이 트기 전에는 요즘 같아서는 이제 더덕이나 도라지, 지치 같은 걸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수호, 백화수호라는 백수호를 보게 되고 적화수호라는 또 신기한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드릅삭이 나기 시작하면 또 드릅 따라가고. 드릅이요? 네. 10만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전국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어디 가면은 싹도 나온 거 좋은 삶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낚시해가지고 왜 큰 거 잡으면 이렇게 사진 올리면 사람들 서로 막 이렇게 예, 보잖아요. 예, 예. 고수들끼리. 네,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 참. 낚시도 참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낚시요. 그것도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방 하나에 낚싯대 하나 메고 버스 타고 두루두루 다니던 아주 광적이로 좋아했었죠. 그럼 지금은 웬만한 낚시 장비들은 다 이미 완비하셨을 테고 네. 주로 민물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바다 쪽을 주로 가시나요? 민물, 바다, 계류 쪽을 다 많이 섭렵을 했는데 네. 계절에 주는 낚시가 또 따로 또 있어요. 계절마다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는 그 강이나 민물에 가는 게 좋고 네. 어느 계절은 바다가 좋고. 예, 예. 그렇군요. 날짜를 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등철에는 감성돔을 잡으러 영등 감성돔을 잡으러 가고 봄에는 참돔이 좋을 때는 참돔 잡으러 가고 주꾸미가 좋을 땐 주꾸미 잡으러 가고 자연산이 항상 냉동고에 있는 거죠. 야, 생각만 해도. 아니, 낚시 관련 프로그램에도 나오셨어요. 네. 아니, 그 정도면 거의 프로 아닙니까? 거기 나올 정도면. 아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은 프로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과시욕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아. 근데 당신이 방송에 나온 뒤로부터 관련돼 왜 고기가 안 나오냐. 그냥 그것만 보시는 거죠. 날씨, 환경, 수온 다 계산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낚싯대를 많이 까간다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본인이 아무리 노련하고 좋아도 네. 모든 환경적인 요건도 또 많이 도움이 된다. 네네. 또 바다 얘기하는데 스킨스쿠버? 네. 이건 또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또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스킨스쿠버는? 어렸을 때 이제 뒷겨울에서 깨골창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이제 수호형을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고 놀다 보니까 잠수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한강에 이제 큰 물 지고 나서 저희 팀원들끼리 바다 쪽에 한강에 쓰레기 주스러 들어가면 앞에 시야가 30cm, 20cm밖에 안 보이지만 더듬어서 쓰레기를 주워 오는데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자전거,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소주병 같은 거. 소주병. 네, 냉장고도 나와요. 냉장고요? 네. 아니, 그걸 누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쓸려 나온 건가요? 네, 혹시? 물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팀원들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동아리, 동호회처럼 뭔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취미 생활에서 같이 이제 공감대가 정해진 사람들끼리 봉사활동하는 거죠. 그 스킨스쿠버는 어떤 뭐 급수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좀 실력을 인정해주는? 물론 자격증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25m 이상 들어가게 되면 또 자격증이 또 달라야 되고. 그게 수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네. 100m 이상 내려가시는 걸 대심도라 그래가지고. 100m 이상이요?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최고의 고수들만 들어가는. 바닷가 수심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반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아휴, 이 10,000피트 스카이다이빙은 또 뭡니까? 저는 도전하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TV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는 네. 비행기 타다가 뭐 공수부대원처럼 낙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물론 낙하산을 가지고 네. 그걸 해보셨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심장 떨림을 이해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45m 번지 점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 가면 좀 아주 유명한 브릿지 99m 자유낙하가 있잖아요. 99m 자유낙하요? 네, 네. 그런 것도 자켓에서 천천히 올라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비행기에서 이제 네,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순간 떨어지는 게 320m, 360m 떨어지거든요. 그냥 순간에 쑥 내려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가르면서 이 볼에 스치는 느낌. 그냥 어머니 품속 같은,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아주 위험하지만 자기 만족이에요. 높이 가는 게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가장 꿈이
제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 거기 한번 올라가 보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젊으세요, 그렇죠? 네. 젊으신데 10년, 20년, 30년 뒤에 네.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고 싶으세요? 우선 제 주업이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목표에서 52살에 제 가게를 다시 한번 열고 싶어요. 아, 제 매장을. 음, 그리고 이제 빵이 주는 행복이기 때문에 빵 만드는 아저씨, 광수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그렇게 다시 한번 걸고 싶네요. 그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지금 더 도전하고 싶은 취미라든가 그런 게 또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셨던 취미들을 계속 또 반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겨하는 빵 일을 하면서 제 시간을 즐기면서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또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나눠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수 씨가 여지껏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이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분들에게 어떤 평상시에 잘 못했던 얘기들, 네. 또 마음속에 있지만 표현 못했는데 그것들을 오늘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자리를 좀 드립니다. 네.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신 모습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빵을 하게 되고 요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집 뒤에 작은 수목장이 되시지만은 언제나 걸어가서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제 곁에서 많은 버팀목이 돼주고 든든하신 저희 아버지. 세월은 때문에 약속하지만은 당신의 굽은 허리에서 지난날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부디 제 곁에서 오래 머물다가 어머니 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훌륭한 조력자, 제 아내한테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의 모습을 닮아서 쑥쑥 자라고 있는 제 아들, 조용한 성품이지만은 게임도 많이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있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즐거운 취미생활도 하고 빵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편지는 가족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광수 씨를 모시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평범하면서도 비범함의 어떤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이로구나. 정적이면서도 상당히 활동적인 모습이 서로 교차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소감 좀 여쭐게요.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리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또 네. MC 하시는 분께서 잘 유도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우, 전 개인적으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다양하지만 흔치 않은 사연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